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활용인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반적인 방법하고 조금 효율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합성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합성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fx를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2x가 될 거고요. 어디에서 0에서부터 x가 2분의 1일 때까지. 자, 등홀은 뭐 여기다가 넣든 아니면 이 아래식에다 넣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는 x는 요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한 직선의 식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절편이 1이 되니까 x에다가 1,0을 집어넣을 때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x의 범위는 요 위쪽에서 지금 2분의 1이 빠졌으니까 2분의 1을 넣고요. 자, 요렇게 fx가 지금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이 합성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f에 우리가 fx를 이제 합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fx라고 하는 부분을 이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fx라는 글자로.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배의 fx. 요 x 자리에 fx라는 글자를 이렇게 그대로 바꿔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마이너스 2배의 fx 더하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fx 1보다 작거났다. 자, 선생님이 이거 바꿔치기라고 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만 fx라는 글자로 바꾸는데, 지금 여기가 원래 x 자리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는 자리고 여기도 지금 x가 있는 자리니까 모든 x에 있는 자리를 fx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x로 이제 변형을 해줄 텐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파트. 자, 그림상에서 지금 fx라고 하는 값이 여기가 이제 2분의 1, 함수값이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2분의 1보다는 지금 작근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요 파트예요. 그리고 또 요 파트예요. 그죠? 자, 요 파트에서 지금 두 개의 함수가, 한쪽은 요 1번 파트, 또 하나는 2번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 그때 x의 값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4분의 3이 될 텐데,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다 옆에다 살짝 쓸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x의 값이 0에서부터 x의 값이 어디까지? 4분의 1까지에 대해서 지금 함수 1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의 값이 지금 4분의 3에서부터 지금 여기도 지금 등호를 지금 우리가 오른쪽은 지금 빼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뺄게요. 4분의 3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 자, 이쪽 파트에서 사용해야 될 그런 함수가, 이쪽에서는 1번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2번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x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도 일단 분리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2분의 1에서부터 지금 1까지 이쪽 부분에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함수가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x는 4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는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그렇죠? 4분의 3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다 따져서 빈틈이 없어야 돼요. 4분의 1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등호 들어가고 여기서 안 들어가고,
1까지. 자, 빈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 했던 요런 fx에 실제로 이제 식을 갖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범위는 항상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x는 4분의 1.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fx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0에서부터 x가 뭐 4분의 1일 때는 fx가 뭐 2x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항상 뒤에다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쉼표만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쉼표로만 선생님이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식을 넣어볼게요. 구조가 지금 2배 fx니까 지금 x가 0에서 4분의 1 요 범위에 있을 때는 1번 함수를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2x를 갖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순서대로 갖다 쓸게요. 자, x가 4분의 3에서 x가 1일 때 이때도 역시 2 곱하기 구조는 fx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함수 지금 4분의 3에서부터 1 사이있을 때는 2번 함수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x를 갖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에서 x가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구조는 2의 마이너스 2배의 fx가 이제 역시 1번 함수가 되겠네요. 1번 함수는 2x니까 2x를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 자리에다가 fx를 범위에 해당되는 걸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1에서부터 x가 4분의 3까지다. 자, 그러면 일단 구조는 2에 곱하기 fx를 이번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냐면 2분의 1에서 4분의 3 이 범위에 있으니까 2번 그래프를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fx인 2의 2x 요렇게 바꿔치기만 해주면 돼요. 자, 다 된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원래 f의 x 자리에 fx를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원래 구조에다가 fx로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x의 범위를 찾아가는데 f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x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준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fx를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큰 흐름을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fx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4x가 될 거고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4-4x는 4분의 3에서 x가 1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4x는 4분의 1에서부터 x가 2분의 1까지 간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그렇죠. 4분의 3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지금 여기가 1이 있고 얘가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고 4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함수값 자체가 제일 큰 값이 지금 현재 지금 1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표시를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로 어느 부분을 그릴 거냐면 0에서 4분의 1을 그려볼게요. 0에서 4분의 1 이쪽 구간이 되겠네요. 자, 요때는 지금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4x가 되겠네요. 4x.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아직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4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4분의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2-2가 되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의 그림, 2분의 1에서 4분의 3,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면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여기도 0이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넣게 되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때도 요 1을 지나게 되니까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분의 3에서 1까지, 4분의 3에서 1까지는 요 부분이 될 거고,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요 그림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합성을 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원리는 어떤 f에 대해서 합성을 fx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요 fx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놈의 부분을 정의역으로, 바깥에 있는 요 함수의 정의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실제로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x축, y축을 이렇게 먼저 그릴 거고요. 자, 이게 1이 있고 여기도 1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fx가 지금 요 안에 있는 fx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되는 함수가 0에서 2분의 1까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fx가 1차적으로 직선의 형태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까지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2분의 1까지를 먼저 그리는데 지금 정의역에 해당되는 요 fx, 이 바깥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은 0에서 1까지 움직여요. 함수값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fx의 구간이, x가 언제? x가 0에서 2분의 1만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요 fx의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 fx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2라고 0 사이로 지금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0에서 1까지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다시 fx를 하게 되면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요 바깥에 있는 fx의 정의역이.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있는 이 합성함수의 값이 0에서 1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에 대해서 이 바깥에 있는 함수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fx에 대한 그런 부분은 0에서 1까지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 범위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가 실질적으로는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이는데 그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이는 그 fx, 요 fx의 값은 0에서 1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fx는 정의역이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요 꺾인 요 그래프를 어디에다 그려 넣냐면 이 부분에다가 그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 1이 되게끔 하고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절반에서, 그러니까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구간이 지금 0에서 1까지인데 걔를 2분의 1까지의 그래프 이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러한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자, 2분의 1에서 1까지의 함수를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x가 지금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f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요 값은 0에서부터 2분의 1, 0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x가 2분의 1일 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될 때 0에서, 그래서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함수값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1에서부터 0으로 움직이는 x는 2분의 1에서 1로 이렇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값이 다시 바깥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x가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이 바깥에 있는 함수, 요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데 함수 fx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앞에 할 때는 x가 이렇게 커질 때 y의 값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대입을 여기다가 그렸지만 이번에는 2분의 1로 이렇게 2분의 1부터 x가 이렇게 갈 때 함수 값이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거꾸로 지금 함수 값이 즉 2분의 1일 때가 1이 되고 1이 될 때가 0이 되는 그런 함수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는데 즉 x의 범위가 지금 0에 2분의 1에서 1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이 fx가 요 구간 안에서 지금 그죠? 바깥에 있는 fx의 정의역이 0에서 1까지 가니까 요 구간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게 얘는 함수값이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그려야 돼요. 함수의 모양을. 그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일 때 1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f 2분의 1 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1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렇게. 그죠? x의 방향하고 함수값이 지금 증가 감소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면 감소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그림을 여기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원래 fx를 요 x 이퀄 1에 대칭이 되게끔 그려서 요 그림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채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x가 지금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이제 요 부분을 그리는데 그때는 이 x가 1인 거에 대칭을 시켜서 감소하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대칭을 해서 그리게 되면 원래 합성함수의 그림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런 그림, 꺽쇠의 이런 그림을 2분의 1과 1 사이에다 갖다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 지금처럼 직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중간중간에 요 0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 사이에서는 직선을 합성을 한다고 해서 곡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멀한 어떤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면 얘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략 1이 있고 얘가 2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점이 0이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F0가 어디로 값이 되는지 어떻게 값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F0는 제로가 되니까 F0가 되고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성을 해도 제로는 제로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부분 자, 여기에서 지금 2분의 1을 갖다 넣었을 때 이 함수에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f의 f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값은 f의 1이 될 거고 f의 1은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0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f의 f2를 갖다 계산해 보면 f1은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f0는 또 0이 되니까 또 얘도 여기가 0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요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fx로 넘어가는 즉 fx가 f 요 x 요 값에서 요 부분이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 fx가 2분의 1이 되는 요 부분에 대한 함수값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법을 해보면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의 f 4분의 1. 자, f의 4분의 1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지금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f의 2분의 1이 되고 f의 2분의 1은 얼마다? 1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1일 때가 지금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될 거예요. 같은 방법을 해보면 4분의 3일 때도 여기가 계산해보면 F에 F 4분의 3을 해보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찍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그렸던 그림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술형으로 문제를 합성을 할 때는 1번 방법, 첫 번째 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2번이나 아니면 3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끔 충분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는 아까 앞에서는 같은 fx에 대해서 합성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그래프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일단 해볼게요. 다시 한번 g의 fx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실제로 우리가 이 함수의 값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 해서는 2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에서부터 그 다음에 4까지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2일 때 4가 되고 4일 때 0이 되니까 8 마이너스 기울기는 2x 이러한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도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gx는 자 0에서 2까지에 해당되는 0에서부터 x가 2까지에 해당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지금 4-2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4까지에 대해서는 함수가 y는 x-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식으로 이제 표현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요 fx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g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2의 구조가 fx 이렇게 될 거고 x의 범위는 fx가 0에서 2까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은 fx-2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범위는 2에서부터 fx가 어디까지? 그렇죠. 4까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x의 범위로 이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x로 이제 표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x가 지금 fx가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범위에서 fx가 0하고 2 사이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의 범위를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그렇죠.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거고요. 자, 요때에는 구조는 4-2에 fx는 뭐가 된다? 그렇죠. 2x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냐면 요 3하고 4 사이가 되겠네요. x가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4까지가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는 구조는 4-2에 해당되는 그 구조가 되는 거고, 그 실질적인 식은 여기서는 fx가 8-2x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죠? 자, 다음으로 fx가 2에서부터 4까지 구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 자체는 x-2의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기다 fx가 지금 2x가 되겠죠. 2x-2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3까지의 요 구간에서는 구조는 역시 fx-2 구조에서
fx 자체가 8-2x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요 놈에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fx는 4-4x가 될 거고, 어디서부터 x는 0에서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4x가 될 거고요. x의 범위는 3에서부터 4까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의 범위는 1에서 2까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6 마이너스 2x는 x의 범위는 2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x의 값이 1에서부터 지금 4까지니까 4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2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1이 있는데 0에서부터 1까지는 4-4x가 되니까 4에서부터 1일 때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이 이러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2까지는 2x-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1일 때 0이 되고 2일 때가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6-2x가 돼서 2일 때가 지금 2가 되고 3을 넣었을 때가 0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에서부터 4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3일 때가 0이 되고 4일 때가 4가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G하고 F에 대한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했던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이 fx의 어떤 값이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직접 바로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G 합성함수 fx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요 fx의 gx의 정역에 해당되는 fx의 요 치역, fx의 치역이 곧 뭐가 되냐면 gx 함수의 정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fx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fx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치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요 0에서부터 4까지가 gx의 뭐가 된다? 정역이 되는 거예요. 정역.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접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된다고 하면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x의 범위가 지금 2하고 이렇게 4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릴 부분은 2에서부터 4까지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건데 지금 이 fx는 0에서부터 지금 4까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gx가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일 때에는 이 값이 x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 가면서 함수값도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 이 gx의 0에서부터 4까지에 해당되는 요 그림을 그대로 이 구간에다가 옮겨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0에서 2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1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구간을 지금 0에서 2까지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인데 요 fx의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gx의 0에서 4까지 해당되는 요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옮겨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x의 구간이 2에서부터 4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에서부터 이제 4까지 부분은 fx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fx의 치역이 gx의 정역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x의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fx의 값은 이 반대로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요 부분 4를 기점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gx라고 하는 것이 4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변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이것을 4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 부분을 이 위치에다 그대로 이렇게 갖다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3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4까지 요러한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앞서 그린 그림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은 fx가 지금 gx의 정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요 fx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fx가 증가하는 상태가 되면 원래의 그림을 그대로 사이즈 구간의 비율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감소하는 상태가 된다 fx가 그렇게 되면 대칭을 시켜서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채워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까지 합성이 아닌 세 번 이상에 대한 함수의 합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먼저 기호를 한번 살펴보면 f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은 f의 n번까지 합성을 한 부분을 한 번 더 합성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f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기호로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합성을 세 번 이상 사용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함수에서 다 쉽게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별한 함수, 즉 지금처럼 fx가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세 번 이상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합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절대값이니까 양수음수 나눠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x가 양수일 때는 x-1이고 두 번째로는 x가 1보다 작으면 1-x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이러한 절대값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1에서 이 값이 이렇게 꺾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두 개짜리 합성부터 한번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f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fx가 x-1이 되는 거니까 식으로서 요 바깥에 있는 f에 대해서 요 fx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그냥 x 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요 그림을 그릴 거냐면 fx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 fx에서 요 -1, 즉 아래쪽으로 한 칸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fx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한 칸을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그림이. 자, 그리고 나서는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절대값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호는 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지금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함수의 그림이 양수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음수 부분은 양수로 접어 올리고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f의 x-1을 이렇게 접어 올리는 절대값 그림이다. 이렇게. 자, 이 원리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개짜리도 이제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f의 위에 있는 기호로 해서 f의 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일단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서 f의 x가 x-1이기 때문에 f의 제곱의 x-1. 자, 이건 합성을 두 번 하는 거예요. fx를 제곱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이 합성에 대한 그림은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 아래로 한 칸 내리고 다시 접어 올리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 칸씩 이렇게 밑으로 내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접어 올려야 되겠죠. 음수 파트. 자, 음수 파트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접어 올리게 되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그림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합성을 3번 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꺾이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개짜리의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까지 이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0을 기점으로 해서 맨 처음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y fn의 일반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n으로 확정하기 전에 우리가 f4의 x에 대해서 먼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반적인 n으로 확장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 f4의 x, 그러니까 합성을 지금 4번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앞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규칙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이 있고 2가 있고 지금 3이 있고 지금 4가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함수는 f의 f3의 x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f의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f의 3의 x 부분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1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원래 우리가 fx가 지금 1에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의 2를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f2에 fx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를 갖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가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찾다 보게 되면 2를 기점으로 대칭이 되는데 1일 때가 0이 있고 그 다음 한 번 했을 때가 f1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다시 0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4가 되게 되면 이번엔 짝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fx가 되고 f의 제곱 x가 되고 f의 3의 x가 되고 f의 4의 x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f의 n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은 자, 요 아래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x축이 있고 자, 기준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쫑쫑쫑쫑 해서 이제 n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y의 값은 이제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합성한 함수를 갖다 그릴 텐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지금 1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n이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홀수일 때가 두 가지가 다르게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n이 짝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이 짝수가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f1이 1이 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항상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값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n이 홀수다. 자, n이 홀수가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f1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n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fx의 그래프도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합성함수에서의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어떤 합성함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넓이를 계산한다든지 그죠? 자, 이러한 형태는 실제로 합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합성함수에서 방정식이라든지 혹은 부등식이라든지 이러한 케이스는 굳이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도 괜찮지만 어떤 의미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합성을 실제로 하지 않고 어떤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합성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해를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어져 있는 fx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f.f에 대해서 합성을 했을 때 그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은 f의 fx 자, 요 값에서 요 값이 3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요 fx를 선생님이 살짝 네모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되고 이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fx에서 요 fx를 지금 네모라고 했는데 네모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과연 3이 되는지 그 값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지금 대략 이렇게 보면 여기가 3이 되고 꼭지점은 x가 1인 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값이 3이 되고 이쪽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fx의 어떤 값이 3이 되는 그 부분의 값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값이 0이 되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얼마 되냐면 1의 대칭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무슨 값이 되게 되면 되냐면 0 또는 2가 되면 0 또는 2가 되면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근의 어떤 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수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판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fx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fx가 제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근이 몇 개? 그렇죠. 여기서 근은 2개가 나타날 거고 그 2개의 합은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2개의 합은 이 대칭축의 2배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fx가 요번에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역시 근은 자, fx가 2가 되는 부분은 2는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근은 몇 개? 한 개, 2개가 있겠네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합 역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4개가 될 것이고
그 근의 총합은 얼마다? 그렇죠.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세 개의 합성에 대해서 만족되는 그러한 근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F제곱 X 합성 두 부분 한 부분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해서 3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했듯이 F의 합성을 갖다 한 값이 얼마가 됐냐면 0 또는 2가 되어야지 우리가 F를 했을 때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 있고 여기가 지금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F제곱이 제로가 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F의 fx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F에 또 다시 한번 네모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부분이 0이 될 때. 자, 그러면 네모에 해당되는 이 fx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3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일단 분류를 일단 미리 다 해놔 볼게요. fx가 이번에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되는 케이스. 즉, f의 네모가 2가 되도록 하려면 네모인 fx는 어떤 값이 되는지. 자, 함수의 값이 2가 되는 그런 상황을 체크를 갖다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2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좀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2가 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음수하고 양수 값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가 있어서 해가 몇 개? 그렇죠.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이쪽 부분에서 해가 두 개가 있고 합은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되는 부분, 3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 합이 역시 2가 되겠네요. 그죠? 대칭쪽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이렇게. 요 값이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몇 개? 두 개가 있고 합이 얼마다? 합은 역시 2가 될 거고. 여기서도 같은 방법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합이. 그래서 총 합이 2인 애들이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어서 따라서 총 합은 얼마다? 2 곱하기 4에서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 fx가 x-1, x-3에서 이제는 f의 fx가 어떤 상수가 아닌 fx가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근의 개수와 총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도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근이 1이 있고 얘가 이렇게 3이 있는 상태고 이차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대칭축은 어디가 되고 2가 되고 이런 그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의 fx가 fx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금 fx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살짝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즉 fx를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fx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대문자로만 돼 있는데 fx라는 어떤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y = x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y = x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직선, 그죠? 이게 y = x라고 하는 요 직선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환된 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는 y equal fx, 그 다음에 하나는 x, 요렇게 두 개의 어떤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식이. 그래서 y equal x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걸 y equal 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점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지금 교점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편의상 이렇게 베타라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f 알파를 넣으면 이게 알파로 성립이 될 거고, f 베타를 넣으면 역시 베타로 이게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라지 x라고 하는 부분을 fx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fx라고 하는 부분이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f의 f 알파는 f 알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f의 f 베타는 f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fx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부분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y equal x에서 자, 이쪽 부분이 알파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여기는 베타가 된다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식에서 만족되는 근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에서 지금 두 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하는 함수값도 역시 이 선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총 근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네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해봤지만 이제 근의 뭐 한다? 이차 함수의 특징을 위해서 총합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총합은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값은 모르지만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구하지 않고도 2를 기점으로도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하고의 합은 항상 얼마 된다? 그렇죠. 2 곱하기 2, 즉 4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두 개의 근의 합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이 값을 일일이 찾지 않고도 이 대칭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2를 기점으로 이만큼이 더해져 있고 이만큼이 빼져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여기도 2가 남고 2가 남고 해서 총 합이 얼마다? 그렇죠.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식에서도. 자, 그래서 전체 4개의 총 합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을 풀 때 실제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환을 한다든지 그래프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x에 대한 근의 개수 혹은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